자, 첫 번째 가보죠. 예, 총상에 의한 과다 출혈입니다. 자, 어제 새벽 광주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실탄을 맞고 사망한 이 흉기 난동범 관련 속보 전해드릴 텐데요.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 전해주시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총탄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습니다. 한 발은 A씨의 왼쪽 가슴 아래에 박힌 채 발견이 됐고 다른 한 발은 배와 오른쪽 옆구리를 거쳐서 관통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나머지 한 발은 빗나간 걸로 보인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입니다. 국과수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사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오싹한 복수입니다. 자, 밤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상황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조용한 새벽 모자를 쓴 남성 오토바이가 있는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컴온. 자, 그런데 말이죠. 계단 위쪽을 한번 이렇게 쫙 보더니 안쪽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접근하더니 몸을 푹 숙이고 대체 뭘 하나 봤는데 자, 바로 그때 시퍼런 냉각수가 콸콸콸콸 라디에이터를 잔뜩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오토바이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오토바이 훼손범. 그러게요. 일단 지금 보신 영상 2023년 8월에 벌어진 사건인 겁니다. 제보자분이 근무하는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던 건데 지금 오토바이가 한 10대가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딱 2대 제보자 것만 골라서 라디에이터를 손상을 시킨 겁니다. 하나는 냉각수가 흘러나올 정도였고 수리비만 2대가 370만 원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식칼이 발견되긴 했는데 지문은 아무것도 없어서 범행적으로 인정은 안 됐는데 예. 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을 잡고 봤더니 한 달 전에 제보자와 중고로 오토바이 거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설명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팔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연료 기억에 이상이 있다라고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아 그렇습니까 하면 그러면 중고 물품으로 그 교환하시게 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물건 바꾸는데 공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5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연락을 차단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한 것 같고 그때 중고 거래를 할 때 저 지하 주차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오토바이들, 제보자 수의 다른 오토바이들도 보여주는데 그 복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 이 제보자도 아, 제가 저 사람을 연락 차단한 건 잘못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그래도 저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손괴도 있지만 번호판을 떼가지고 그것을 부착한 다음에 그걸 타고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큰 범죄들이 됩니다. 재물 손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요 부정사용, 또 부정사용 공기요 행사죄, 뭐 손해배상법 위반 등등의 범죄가 되고요. 사실 번호판 떼어나 가는 모습이 상당히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실제로 지난해 3월 달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말 따르면 이 상대가 항공사에 다니는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기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기장님이라고요? 예, 좀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잘 이게 재물손괴 피해 입히는 경우는 많지만 범인을 못 검거하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비행기 이거 운전하시는 분이 왜 저러셨어?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자. 거울 옷을 입은 남자입니다. 자, 지하철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긴 서울 지하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무장한 승객 등장. 인간 밀어볼이라도 된 듯 번쩍번쩍한 천으로 둘둘 말았어요. 자, 다른 승객들을 거울로 비추더니 오늘 좀 괜찮은데 하듯 거울로 자기 얼굴도 비춰보면서 이 진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께서 직접 저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하여 반사맨 뭐 이렇게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알루미늄 소재로 보이는 옷, 모자, 신발을 착용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거울을 알루미늄 거울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막 비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탔지만 저분 옆에는 다 아무도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왔다고 하는데 뭐 남을 괴롭히거나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가셨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제보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왜 그러실까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뭔가 저게 뭐 이쁜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아,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저 재질 자체가 방안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재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근데 날씨 풀렸잖아요. 그래서 방안용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아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봅니다. 아, 진짜 서울 지하철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별별 파괴 왕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주차된 차로 손을 뻗더니 와이퍼를 붙잡고 휙휙 순식간에 와이퍼를 뜯어서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와이퍼 가져가서 뭐 할라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자, 와이퍼 지금 지난 12일인데요. 차를 운행하려고 보니까 비가 와서 와이퍼 작동을 하는데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후면에 있는 와이퍼가 없어졌던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CCTV 등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 영상이었거든요. 블랙박스가 보니까 어떤 남성이 와이퍼를 떼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건 완전 고의죠. 근데 와이퍼 저게 무슨 재물적 가치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걸 왜 자꾸 갈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요 며칠 전에는 나사가 그 바퀴 옆면에 타이어 옆면에 꽂혀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밑에도 옆면이면 누가 고의로 나사를 박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두 사람이 뭐 동일한 인물인지 동일 범행 소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되는 게 좀 두려워서 결국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하고요. 뭐 영상 같은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잘하면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어서 제보 영상 또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대로 꽝! 주차 차단기에 그대로 꽝! 자, 차단기를 붙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어요. 자,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저 양반 뒤도 돌아보네. 근데 자기 자전거만 보더니 그냥 끌고 갑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자, 차단기가 저렇게 확 꺾였다는 거. 자, 저 차단기가 말이죠. 수리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새 차단기랍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저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 관리인이십니다. 25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보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년 남사가 저 차단기에 부딪히면서 차단기가 상해버린 건데 모자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저 영상에서 잠깐 바닥 쪽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차단기를 못 본 것 같은데 문제는 부딪혔으면 내가 부딪혔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사후에 조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저러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CCTV 보고 이게 왜 꺾어졌지 하고 찾아봤더니 저 영상이 남아있었던 건데 그냥 가네. 아마도 저렇게 들어가는 저 골목 쪽에 뭐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다고 하니까요. 혹시 방송 보시면 가서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전방주 씨 잘하셔야지.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확 깨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생일 선물을 중고 마켓에서 사려는 남자친구 때문에 황당한 2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20대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둘 다 직장인의 월급도 비슷해서 데이트 비용을 번갈아 내면서 좀 나름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생일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기로 약속했는데요.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얘기해주고 비용도 50만 원 정도로 맞추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생일은 사귀고 얼마 안 있다가 있었는데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50만 원이 조금 넘는 헤드폰을 선물했고 남자친구가 좋아했습니다. 이후 얼마 뒤 제 생일에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50만 원대 드라이기를 선물 받고 싶다고 했고 흔쾌히 사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중고 마켓 앱에서 받고 싶다고 했던 드라이기 브랜드를 검색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중고로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따지니까 남자친구는 미개봉이나 새 상품으로 찾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굳이 가게에서 비싸게 사는 게 맞냐? 이러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선물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들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많아봤자 몇만 원 차인데 그 돈 아끼겠다고 중고 마켓에서 찾아본 남자친구가 찌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친입니다. 야, 양지열, 너 바보야? 등가 교환의 법칙도 몰라? 50만 원에 맞추기로 해서 내가 53만 원 주고 정품 사성전자 블루투스 헤드폰 사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50만 원대 정품 더이슨 드라이기 사주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니? 야, 여친한테 중고 선물 주면서 돈 남겨 먹으려고 하고 돈 남겨 먹으려고 하는 남친 진짜 구질구질하다 얘. 동그라미. 아니에요.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남자친구입니다. 야, 백다해.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뭐 구질구질? 말이 좋아 중고마켓이지. 이거 미개봉 상품이라잖아. 미개봉 몰라? 안 뜯은 거. 야, 이것도 더이슨이야. 너가 갖고 싶다고 막 노래 부르던 그거. 그리고 돈 남으면 그걸로 너랑 좋은 데 가서 생일날 저녁 먹으려 했다. 왜? 떱냐? 떫어? 아유, 진짜 허영심하고는 X입니다. 박 변호사님.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생활을 앞으로 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좋은 거는 가격을 붙이는 거고요. 가격이 약하잖아요. 선물에 가격을 떼고 해야 됩니다. 중고를 주다니요. 아, 미개봉. 미개봉도 중고 아닙니까? 걸리지를 말든가. 어디서 이런 행패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처구니 행동을 없는 행동을 한 나는 내 겁니까? 아내에게 새 것만 줬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달리 보인다. 좀. 네. 예. 자, 교수님. 네, 그 선물이라는 거는 딱 물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선물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분위기도 들어가야 되고 배려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친구의 생일인데 이제 물건만 딱 사주려고 했다는 미개봉이기는 해도 그럼 게다가 20대에 데이트하는 연인인데 로맨틱한 느낌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좀 너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여자친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고 기분도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채팅창 잠깐 봤는데 얼마나 알뜰해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저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고 뭐 물건 필요한 물건을 어차피 경제 쓸 수- 공동체니까. 뭐 경동체고 뭐 어차피 뭐 그 필요한 거 서로 알고 있고 이러니까 이해는 되고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현적이게 볼 수도 있는데 20대 연인이기도 하고 내 여자친구는 정말 포장도 예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막 카드도 써서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요. 박 수장님 말 맞다나 결혼한 이유면 저렇게 한 걸 칭찬해야죠. 어이구 우리 남편 장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한편 낭비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연인이 초기에 하는 낭비마저도 없어지면 너무 삭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때는 낭비인 줄 알면서 뻔히 우리 형편에 이거 써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면서도 조금 과하기도 하는 거 사귄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가격까지 맞춰가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하긴 해요. 저는 사실 여자친구한테 훨씬 더 제가 비싼 거 해줬거든요. 그러지, 예. 그 전 여친이 지금 사모님인가요? 아,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지는 예. 못할 망정 세상에 몇만 원을 깎으려고 아직은 아니죠. 예. 아이,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나라면 저런 남자랑 헤어진다. 그래도 더 만난다. 전 헤어질 것 같고요. 이런 얄팍하고 알량한 계산이 정말 별로인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앞서 네. 그랬잖아요. 그 돈 아껴서 너랑 그날 밥 먹으려고 했다.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진짜 선물은 이런 모습을 알게 된 게 정말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결혼만큼은 다른 분이랑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를 발견한 게 선물이다. 네, 이걸 발견한 선물이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리코코님, 처음부터 서로 가격을 산정하고 선물한 사이부터 이상한데요. 왜 만나나요? 라고 하셨고요. 힘내요님, 자기도 중고 받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이님은 미개봉이면 중고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